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번째 며느리로 살면서 온갖 몸쓰는 일은 다 하셨다는 한 며느리에 관한 사연입니다. 첫째 며느리는 첫째니까 대우해줘야 하고, 둘째는 첫째보다 마음 씀씀이가 덜하니까 그냥 방관해야 하고, 막내 며느리는 막내라서 아무것도 못하니 도와줘야 하고, 그럼 셋째 며느리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않고 중간에 끼이기만 해서 들들 볶여야만 했던 것일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집구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잘난 남편에게 시집가서 운 좋은 며느리라는 말을 들었던 여자입니다. 저란 사람은 매우 유약했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 흔한 말대꾸 한번 해보지 않을 정도로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하면 되지 라는 말도 안 되는 희생 정신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 10년차가 되어보니 이제 제게는 악만 남았습니다. 고귀하고 잘난 시댁 양반들에게 배운 점이 있다면 사람이란 자고로 지독해야 하고 이기적이야 하며 남을 짓밟아가며 깔봐야 한다는 점이었죠. 그리해야 무시를 당하지 않고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답니다. 심약하고 순둥이 같았던 제가 한순간에 변해버리니 시댁 식구들이 제게 혀를 찹니다. 무시했습니다. 저도 아니 꼽고 보기 싫은 인간들이라고 혀를 차 주었죠. 무서울 것 하나 없으니 거지 같은 꼴 보기 싫으면 건드리지 말라고도 협박했습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편애만 하던 그리고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만만한 저만 골려대고 부려먹기만 했던 저희 시댁 식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없는 집안의 맞이라서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시댁에서 반대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저와는 계급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연구소의 연구원과 일개 계약직 사무직 직원의 만남.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하고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는,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다는 그 자존감 말이죠. 저는 연구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일개 사원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복사를 하고 서류 정리를 하고 그야말로 연구원들의 도움 노릇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유독 남편은 급이 다른 저를 동료로 생각해 주었고 거슬리는 부분이 없는 그와 저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시댁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저의 결혼을 허락을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대놓고 이야기하셨어요. 남편이 셋째니까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거지. 만일 맞이였다면 너 같은 애는 절대로 우리 집하고는 연이 되지 않았을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도 저는 멍청하게도 결혼 허락해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다 생각했고 제 발로 알아서 그 거지 같은 집으로 기어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은 총 4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중 남편은 셋째 아들이죠. 위로 형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2명의 손위 동서가 있었고 제가 결혼한 뒤 2년쯤 뒤에 손아래 동서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맞이사랑 있으신 분이었기에 첫째 형님을 가장 편애하시긴 했습니다. 첫째 형님이니 당연히 대우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고 아래 동서 입장에서 따라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들은 저를 호구 중에 호구 취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낯설어서 따라갔고 친해지고 싶어 잔말 안 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명의 동서는 사이가 아주 좋아 보였기에 저도 그들의 무리에 끼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손이 아래 동서 할 것 없이 죄다 저만 부려먹기 시작하더군요. 시댁에 모여 식사를 할 때도 저만 종종거리고 움직이고 있었고 명절 제사 때는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만 노예처럼 일을 했었죠. 당연했어요. 왜냐면 저는 없는 집에서 오히려 남편이 친정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며느리였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환 중이셨거든요. 그게 저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이 꽂고 들어오셨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친정에 돈 들어가는 걸 좋아할 시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를 하려고 했고 죄송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쥐 죽은 듯이 넙죽 엎드려 살았었고요. 또한 다른 며느리들은 다들 두둑하게 봉투에 돈을 넣어 드리니
귀히 여기신 것이었고 저는 두둑한 봉투 내밀지 못하니 몸으로라도 그 값을 해야 한다는 심보셨겠죠. 10년 내내 명절이나 시댁 행사 때 죽어라고 일을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으십니다. 바로 형님들에게서 말이죠. 그리고는 흐뭇한 얼굴을 하시며 껄껄 웃으십니다. 셋째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니? 지금 거의 다 해가. 천천히 와도 된다. 급히 오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아이고 무슨 소리야. 죄송하기는. 와서 그냥 푹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아이고 서두를 필요 절대 없다니까. 우리 집 최고 일꾼 어제부터 와서 지금 거의 다 해가. 와서 니들 할 것도 없어. 저는 시댁에서 최고의 일꾼이었고 노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할 말은 없었어요. 남편이 저희 친정집을 잘 돌봐준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며 친정으로 돈 빼돌리는 도둑이라 해도 저는 죄인이 된 것처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리고 제가 시댁에서 노예 취급을 받을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각을 세웠지만 저는 제발 남편이 그러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법입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만 그렇게 무시하고 부려먹으실 생각인데요. 이제 좀 적당히 좀 하시죠. 그만하셨으면 되었습니다.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참고 있는 이 사람 마음을 왜 헤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이제 어머니 얼굴 보기 힘들어집니다. 그만 괴롭히세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 편을 들어주면 저는 바늘방석에 앉은 것만 같았어요. 남편에게 한마디 들으시고 나면 시어머니는 꼭 남편이 없을 때 제게 전화를 걸어 잔소리 및 욕을 늘어 놓으셨거든요. 지금 거지 집안 주지에 남자 하나 꿰차고 앉았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건 줄 아냐고 말이죠. 감히 아들과 어머니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차라리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후에 그런 모욕을 받지 않아도 되었기에 저는 제발 남편에게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만일 남편까지 저를 홀대했다면 견딜 수 없었겠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저런 사람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이죠. 당신이 내 편 들어주고 나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마음 다 알아요. 당신 그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가봐야 얼마나 한다고. 며느리로서 당연히 문지방 들어서자마자 걸레 들고 빗자루 들고 하는 거죠. 나는 괜찮으니까 제발 어머니랑 다투지 말아줘요. 당신이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요. 남편은 저자세로 나오면 사람들이 더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떳떳하지 않을 거 없다 제게 용기를 주었지만 저는 그냥 저로 인해 상황이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저로 인해 분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제 자신과 제 친정 이야기를 하며 험담을 늘어놓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 말이 맞긴 하더군요. 사람이 한번 낮은 자세를 취하게 되면 언제나 바닥에서 기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듯 합니다. 만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시댁의 노예처럼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는 일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제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었죠. 남편이 제 친정을 돌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저희 친정 엄마가 많이 아프셨기 때문이었었는데 그래서 항상 미안했고 면목 없었지만 홀로 있는 친정 엄마의 뒤를 든든하게 봐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까짓거 시댁에서 저를 거지 취급을 하든 빌어먹는 여자 취급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 친정 엄마만 오랫동안 제 곁에 있어만 주신다면 그 누가 저를 무시하든 비난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죠. 오랜 투병 생활로 많이 지쳐있던 엄마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상에는 엄마 딸 하지 마. 좋은 집에 아버지도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야 해. 만일 엄마 딸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면 냅다 도망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랭랑을 치라고. 힘도 없고 가난하고 게다가 아픈 엄마라서 엄만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해. 그러니 절대로 다음 생에는 엄마 딸로 태어나지 말자.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며 화를 냈지만 엄마는 대략 알고 계셨던 것이었죠. 아픈 친정 엄마를 돌봐주기 위해서 당신 딸이 시댁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말이죠. 제가 아무리 시댁에서 잘해주신다고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아냐고 해도 엄마는 절대 믿지 않으셨고 그저 제게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그게 참 가슴이 아프네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넋이 나간 상태로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고 가슴이 아픈 건지 아니면 우라가 치미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속이 이상했어요. 가만히 있지도 못하겠고 또 이것저것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또 넋을 놓고 있고 엄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 슬픔이 이 정도로 클 줄은 몰랐습니다.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웃어드릴 걸,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엄마를 만날 때 화장도 곱게 하고 좋은 옷도 입을 걸. 때늦은 후회에 제 속만 타 들어갔고 그럴수록 저만 못난 딸, 나쁜 딸이 되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댁은 매해 별거 아닌 농사를 지으셨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잠시 제게 내려오라는 이야기였죠. 매년 그랬듯이 제 일과처럼 했던 시댁의 별거 아닌 농사일. 그런데 그때는 저도 힘이 들더라고요. 엄마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몸도 지쳐 있었고 분명 마음도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은 그날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었습니다. 두통약을 여러 개 먹어도 가라앉질 않더군요.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거리기까지 했었죠. 엄마, 혼자 있기 무서워서 그래? 그래서 나 데리고 가고 싶어서 딸내미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지 마. 그런데 엄마, 나 오늘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까지 두통이 오랫동안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엄마 무섭다고 나 걱정된다고 나 데려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신랑은 어쩌라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몸이 너무 안 좋아 이번에는 도와드리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엄마가 떠나신 것도 알고 있는 양반이었으니 당연히 이번엔 제 사정을 헤아려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 시집와서 셋째 며느리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란 사람은 그렇질 않더군요. 제게 헛소리를 짓거렸으니까요. 자빠져 있다가 돌아가신 양반이 살아오신다니? 와서 땀 빼고 몸을 움직여야 정신 차리는 법이야. 언제까지 그 끈앞을 잡고 있을 건데? 그리고 젊은 애가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몸뚱이가 아프단 이야기를 하니? 몸뚱이라도 건강해야지. 만일 아프기까지 하면 네가 사람이야?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난 이제 우리 아들이 조금 편할 거란 생각이 드니 이제 한숨 돌리겠다. 그동안 사돈양만 병치레 하느냐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어. 네가 그걸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얼른 정신 차려야 하는 거 아니니? 잔말 말고 그냥 내려오도록 하거라. 남편이 조금 편해질 거라는 시어머니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정 엄마를 잃은 며느리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땐 저도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미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고 했네요. 어머니, 며느리 중에 제가 가장 심약하고 무능력한 건 저도 잘 압니다. 게다가 빈털터리 친정 엄마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제겐 엄마예요. 저는 지금 엄마를 잃고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라고요. 저희 엄마가 죽어서 남편이 편하겠다고요? 그럼 제 입장에서도 어머니 돌아가시면 편안하다고 느껴야 하는 걸까요? 평생 상처받고 이용만 당하는 제 가련한 인생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한숨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고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사랑 주면서 살고 싶어 결혼한 거지 어머니 모시려고 시댁 식구들 섬기려고 저 결혼한 거 아니에요. 왜 남편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이유로 저를 짓밟으려 하시죠? 남편을 따르고 섬겨야 하는데 왜 제가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야 하는 거냐고요. 이 상황에서도 당신의 입장만 고수하시는 어머니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거리며 제게 뭐라 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린 거겠죠. 순종적이고 유약했던 제가 감히 시어머니에게 그런 막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그때는 반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이 확실했습니다. 할 말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아마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저를 한참을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터져버렸고 남편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니 그냥 서럽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남편은 제 등을 토닥거리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여보도 잘하네. 그렇게 말 잘하면서 왜 그동안은 바보같이 참고 있었나? 다 알아. 장모님 때문에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장모님 욕을 더 할까 봐서 노심초사했었다는 거 나도 안다고. 이제 장모님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당신도 다른 식구도 눈치 보지 말고 할 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래야 우리 장모님이 더 이상 나를 욕하지 않으시지. 귀한 딸 데려가더니 마음고생만 시킨다고 꿈에서까지 나오셔서 나를 혼내시더라. 그리고 마지막엔 고마웠다고 당신 딸 잘 부탁한다고 사탕을 하나로 안겨주시던걸. 나 사탕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마도 떠나신 장모님도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기에 걱정이 돼서 내 꿈에 나오신 걸 거야. 그러니 우리 이제 훌훌 털고 말 좀 하면서 살자. 말 너무 아끼면 똥 돼, 이 사람아. 다른 능력 좋은 며느리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시고 유하셨고 오직 제게만 괄괄한 성격을 보이셨던 시어머니는 이후 제게 18 혹은 무슨 발, 게다가 6 뭐뭐라는 욕을 하시며 소리를 지르셨지만 저는 어디서 뭐가 짓나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이후 저는 한 반년 동안 시댁의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아래 동서 모두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어디 아픈 것 아니냐고 할 정도였죠. 첫째 형님은 남편에게 제가 이상해진 것 같다고 정신과라도 한번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하더군요. 180도로 바뀐 제 모습에 당황했겠죠. 어미를 잃든 아비를 잃든 설설 기어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저리 행동을 할까 하고 다들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의 큰 행사가 생겨 시댁에 갈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 입장만 봐서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든 친지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남편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했지만 남편의 체면을 구기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꼭 참석해야 하는 행사였기에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당신들이 생각했던 짓밟아도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거든요. 시댁을 가니 시어머니는 저를 떨떠름하게 보셨고 배포가 크다며 감히 그 낯짝을 어디에 디미는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뻔뻔하게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 보러 온 거 아니고 다른 친지들 보러 온 거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알면 모든 친지들이 물어보실 텐데 어머니 입을 믿을 수 없어 온 것이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친지들은 그날 치렀어야 할 일을 모두 다 끝내고 점심 식사를 하신 뒤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모두들 친지들 점심 식사를 챙겨야 했기에 식사를 거른 상태라 점심까지만 먹고 가자 하더군요. 웬일로 굳게 앉아서 받아 먹기만 했던 인간들이었는데 한 사람씩 손을 걷어붙이더니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대가족이라 시댁에 가면 항상 대청 마루에서 식사를 했는데 나중에 치우는 것을 빠르게 하기 위해 항상 저는 상 위에 흰 비닐을 깔았었습니다. 마치 지방의 한정식 집에서 상차림을 하는 그런 방식 말이죠. 그걸 보고 배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뢰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청마루에 반찬을 가져다 놓기 전에 흰 비닐을 먼저 깔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니 웃음이 났습니다. 꼴에 그동안 받아 처먹기만 했으면서 볼 건 다 봤었구나 하고 말이죠. 이후 다들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먹을 생각도 없었지만 앉아서 먹으라는 소리조차 없더군요. 그렇게 다들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고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식구들이 웃으면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집안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으니 아마 저 들으라는 식으로 유치하게 떠들어대는 소리였겠죠. 첫째 형님 목소리, 둘째 형님 목소리, 그리고 막내 동서 목소리, 게다가 시어머니 목소리, 4명의 여자들이 저라는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미친 것 같다. 표정 봤냐.
기분 완전 잡치게. 그럼 오질 말던가. 완전 분위기만 흐린다. 눈빛 봤냐? 살기가 흐른다 등등. 게다가 시어머니란 사람은 하면 안 되었을 말까지 했습니다. 걔가 배우지를 못하고 게다가 복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지 아비도 일찍 죽어. 게다가 지 어미도 일찍 죽어. 무식하고 근본이 없으니까 저렇게 싫은 표정 내고 입 대빨로 내밀고 있지. 배운 사람들이라면 감히 저렇게 행동을 하겠니? 지가 재수가 없어서 지 부모 다 먼저 보내놓곤. 가장 잘못이 있는 건 지 팔자인데 지 탓을 안 하고 남 탓을 하더라. 암튼 급에 맞지 않는 것들하고는 상종을 말아야 한다니까.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왜 기어들어와가지고는 아휴 기분만 잡쳐. 완전 재수없다니까. 다들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속에서 뭔가가 불끈 솟아올랐어요. 제가 대청마루에 저벅저벅 걸어가니 다들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똑히 쳐다봤고, 그리고는 반찬이 올라가져 있는 상의 흰 비닐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찡그랑 와장창하며 상은 뒤엎어졌고 대청마루는 반찬들과 국, 밥들로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죠. 다들 깜짝 놀라는 듯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어안이 벙벙한 듯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밥 먹다가 그런 꼴을 당했으니 그럴만도 하죠. 한마디로 저는 시댁에서 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왜요? 무식하다 해서 무식하게 행동한 건데 뭐 문제 있어요? 그리고 이 비닐 내가 산 거예요. 내 거 왜 말도 없이 쓰고 난리예요? 그리고 내 발로 내가 온 건데 내가 당신들 기분까지 생각해야 해요? 당신들 기분 잡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재수없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차피 당신들도 싫든 좋든 나라는 사람하고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들 말대로라면 당신들도 재수 온 붙을 거야. 알아? 왜 내가 변하니까 놀랍니? 나도 이 집안에 시집와서 배운 거야. 이기적이고 공격적이야 하고 싹수가 노래하지만 이 집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됐거든? 그리고 어머니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엄연히 이 집안 셋째 며느리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주머니에 슬쩍 돈 찔러주는 며느리들이 그렇게 곱고 어여쁘시던가요? 잘난 며느리들 손 더러워지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저란 사람은 손이 더러워지던 마음이 더러워지던 너 아니면 누가 하냐고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시던가요? 무능력하고 남편한테 빌어먹는 것 같은 이 셋째 며느리는 그리도 믿고 구박하고 싶으셨냐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면서 꼭 말려내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며느리들에게 대접받으면서 사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이 집안 며느리들 싹퉁 바가지인 거 아마 어머니가 더 잘 아실 거예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제가 지켜볼 테니까 얼마나 대접받고 대우받으시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하셨고 형님들, 동서, 아주버니들 모두 제게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혀를 차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감히 상을 엎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냐고 말이죠. 남편은 흥분해 있는 저를 부축을 하더니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한마디만 더 해봐요. 지금부터 말 한마디라도 더 나오면 오늘 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틀린 말 했습니까? 좋은 집안에 능력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하대하라고 배운답니까? 그게 각 집에서 배운 가정 교육이냐고요. 아주 잘 배우셨네요. 어머니, 분명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이렇게 착하고 순하고 어머니께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를 내치신 것에 대해서 통곡하실 일 있을 거라고요. 상을 뒤엎어버린 저는 시댁하고는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냥 미친듯이 소리를 질러가며 그동안의 한을 풀어냈는데 그렇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여러 날 몸이 아팠습니다. 그동안은 친정 엄마에게 그리고 시댁에 몸이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제 정체성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손재주를 제게 물려주신 엄마 덕분에 이것저것 손 가는 대로 만들어보고 있는데 심신 안정에도 좋고 제 물건을 본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가기도 하네요. 언젠간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리고 미안한 감정도 있었기에 저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아니란 행동에도 눈을 감아 버리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건진 몰라도 꿈틀대지 않으면 미동 없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군요.
엄마를 잃고 이제야 정신을 차린 제가 바보 같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들이니 서운한 감정들도 모조리 잊고 싶고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